나쁜 놈, 깡패, 양아치, 너희들은 범법자야. 항상 그래. 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라이더 푸른늑대입니다. 자, 오늘로써 바이크에 대한 역사 5편째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예고를 했을 겁니다. 바이크가 왜 어르신들께, 나이 드신 분들께 저런 깡패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치라는 어원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나쁜 의미는 아니었더라고요. 자, 어원이 뭐냐면은 동양아치를 줄여서 양아치로 변모하게 된 단어입니다. 자, 동양아치가 뭐냐?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한 푼 주시오 이러는 사람을 동양아치라고 불렀었습니다. 사실상 범죄자는 아니었고 그저 그 시대에 빈곤에서 그 누군가에게 손에 내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열악한 처지에,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써 지금까지 변화해온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양아치라는 말이 동양아치, 양아치로 변모하는, 그래서 나쁜 의미로 쓰이는, 비하하는 그런 단어가 된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 양아치라는 말이 폭력적인 그런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배 같은 나쁜 의미로 퇴색돼 버린 거죠. 깡패라는 말도 역시 어원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갱스터라고는 아실 겁니다. 갱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갱을 갖다가 따온 말입니다. 갱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깡으로 바뀌게 됐고, 패는 패거리에 패자를 써서 둘을 합쳐서 깡패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어원을 알고 나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이 쓰이게 됐는지를 알고서 그 대상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라이더들은 그런 집단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집단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써서 비하하고 격을 낮춘다는 게 조금 좀 안쓰럽습니다. 자, 시대는 1950년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좀 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하면은 한국전쟁이 있었던 그때 당시일 겁니다. 그때 당시 때부터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라이더들에 의해서 이 바이크에 대한 이미지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의 시발점이기도 한데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를 좀 얘기하면서 이런 나쁜 거를 얘기하면은 이제 할리 데이비슨 타시는 분들께서 저를 좀 욕하거나 그러시지 않을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팩트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뭐 돌려 말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 해서 할리 데이비슨과 조금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라이더지만 이 다른 바이크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 우리나라의 바이크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뼈아픈 과거도 한 번쯤은 다시 알아내서 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조치하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950년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즉 한국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수많은 미군들이 파병을 와서 전쟁에 참전을 했겠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참전 용사들이 물론 이 3년간이라는 전쟁 동안에 한국에 머무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투를 치르다가 다시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미국 본토로 돌아간 사람인지 아니면은 한국에 계속 주둔했던 참전용사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료를 찾으려고 많이 뒤져보긴 했는데 자료가 찾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소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좀 허탈하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195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 라이프지, 그러니까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한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어떤 기사였냐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느 참전용사의 월요일 오후라는 제목으로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전쟁 참전용사가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는 등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행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일면을 라이프지가 요목조목 아주 세세하게 조사해서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자신의 잡지에 그걸 싣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라이프지를 보고서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라이더들은 전부 다 퇴폐한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해버리게 되고 라이더들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게 됩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자유로움과 어딘가에 구속되지 않음, 뭐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표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 50년대의 참전용사의 행동으로 인해서 라이프지가 이 참전용사의 행실을 만천에 알리면서 이미지가 실추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리 데이비슨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라이더들이,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들까지 전부 다 불명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이거는 미국뿐만은 아니었고요. 영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카페레이서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현재 바이크 기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카페레이서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카페레이서라는 것은 영국의 귀족들이 바이크를 타고서 한 카페에서 다른 카페로 이동하는, 경주하듯이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요. 이때 당시에 라이더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귀족 가문이나 아니면은 좀 재력이 많은 그런 부잣집 자손들, 부잣집 2세들, 그런 하여튼 어느 정도 재력이 좀 받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이크를 타고서 카페에서 카페로 경주하는 식의 하나의 바이크 문화였습니다. 바이크 문화라고 하니까 조금 좀 이상하네요. 이건 하나의 폭주행위이기도 한데, 하여튼간 뭐 그런 거를 문화라고 부를 수 있나 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들을 갖다가 로커즈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락 음악을 들으면서 카페에서 카페로 경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락커즈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와는 반대로 깔끔한 옷에 정장에 넥타이에 청바지를 입은, 그리고 베스퍼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흔히 부르기를 모드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드족은 카페레이서와는 틀리게 귀족이나 부자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평범한 우리처럼 회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어느 공장의 노동자이거나 서민적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카페레이서, 그러니까 로커즈와 모두족이 어느 한 카페에서 만나면은 서로 싸우기 바빴어요. 서로의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나?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모두족 쪽에서는 카페레이서, 그러니까 라카즈 쪽에다가 너희들은 귀족이면서 우리한테 우리가 노동하는 이 대가를 갖다가 인정해주질 못하고 고열을 빨아먹고 부려먹기만 한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싸우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로커즈 같은 경우는 너희들은 그렇게 천한 신분이면서 우리들을 인정 못하고 우리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데 왜 우리들한테 반항하냐, 뭐 불만을 갖느냐,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 시대적 반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사소한 불만이나 사회적 배경이 이제 어떻게 좀 합쳐지면서 그게 또 라이더들끼리의 또 이게 좀 융합이 되면서 뭐 개인적인 감정도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서로 간에 로커즈와 모두족은 한 카페에서 만나면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죠. 항상 싸우고, 심지어는 60년대에 가서는 이 로커즈와 모두족이 집단 패싸움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오토바이를 탄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식이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라이더들의 상황은 모든 시대적 배경까지 다 합쳐서 봐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이뤄졌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이 적응함에 있어 바이크를 타면서 바람을 쐬면서 그 해방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로커즈와 마찰이 일어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보이게 된 거죠. 이러한 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퍼지면서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깡패다, 또는 양아치다, 또는 폭력배다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역사 이후에 시대가 변모함에 있어서 그 혼란기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그 사이에서 충돌과 그리고 오해가 이런 식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크를 타는 우리같이 라이더들은 다 깡패나 양아치다라는 말이 퍼지게 된 거고요. 50년대, 60년대 걸치면서 바이크를 타면서, 아니면은 뭐 할리 데이비슨이 아니어도 다른 아메리칸 스타일 바이크를 타면서 문신과 그리고 조금은 불량해 보이는 복장으로 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극히 소수의 정말 적은 숫자의 일부 라이더들이 카페나 주점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부 다 싸잡아서 저런 깡패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라이더일 뿐이지 그렇게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불상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퇴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런 게 거의 바뀌어지지 않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도 너희들은 양아치다, 깡패다, 다 똑같은 한 족속이다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이 이륜차에 대한 그리고 라이더에 대한 시선이 잘못 변질되었고 퇴색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라이더들이 깡패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 양아치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라이더들은 같은 라이더들을 보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차별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일반인들이 우리 라이더들을 봤을 때 너무 편중적인 판단, 생각 또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이 말해왔던 잘못 보고 잘못 판단했던 그 현상을 적용을 시켜서 말하는 것을 교육받고 고정관념으로 박히고 인식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 그것을 조금은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아치나 깡패들이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은 도로 위에서의 운전자일 뿐이고, 그리고 도로 위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바이크도 이륜자동차도 하나의 교통수단이고 이동수단이지 범죄 목적으로 쓰이는 기계나 자동차는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항상 이해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이크의 역사를 조사하면서 자료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자료를 찾기도 힘들다는 점, 왜 이렇게 찾기 힘들고 왜 이렇게 보기 힘든지 어려운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바이크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너무 퇴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서 그런 것들이 자료가 사라지고 실추되어서 지금은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로부터 시작된 바이크의 잘못된 시선, 그리고 시점, 이것이 언제쯤 다시 개선되고 고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라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물론 작은 채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줄기에 한 톨의 씨앗이라도 되어 한번 알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이크에 대한 오해를 잠시 접어두시고 새로운 시점 또는 다른 시점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이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이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라이더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생각을 전환해 주시고, 저들이 왜 그러는가,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언제쯤이어야 인식이 좋아질지는 모르겠고, 언제쯤이어야 우리 라이더들이 마음 편히 남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으면서 달리는 일이 없이 당당하게 도로를 달리면서 운전자로서의,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이 나라, 이 땅, 이 도로에서 누릴 수 있을지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인식이 개선될 때까지 저 푸른 늑대의 바이크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푸른 늑대였습니다.